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구속 조건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새로 만들기 클릭 후에 템플릿을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XY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들에 보면은 구속 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 아이콘들 중에서도 몇 개는 사용해 봤습니다. 그쵸? 사용을 해 봤을 거예요. 저번 시간은 치수에 대한 부분을 이용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기능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구속이라는 게 치수로도 가능하지만 그쵸? 이런 옆에 있는 아이콘들의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한다면은 스케치하는 도면들이 좀 간소화가 됩니다. 치수를 좀 덜 입력을 하고도 구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속 조건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변경이 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제일 처음에 있는 일치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치 구속 조건이 있어요. 자, 이 구속 조건은요, 우선은 제가 라인 명령으로요,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을 그렸습니다. 일치라는 건 말 그대로 일치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고요. 자, 선의 끝점, 이 선과 이 선의 끝점을 서로 일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하라고요. 또 이 수직한 선의 끝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선의 끝점과 이 선의 끝점이 항상 일치를 한다는 거죠. 이 위치가. 움직여 보면요, 어떻습니까? 길이는 변하지만 이 부분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요, 끝점과 끝점 또는 선의 끝점과요, 이 선의 중간점 있죠. 중간점을 또 일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선의 끝점은요, 이 세로선의 중간점에서 일치를 하는 거죠. 선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항상 이 선의 중간점에서 이 선은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중간점과 중간점도 당연히 일치를 할 수 있겠죠. 일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을 선택하고요. 자, 일치 구속 조건을 선택하고 중간점과 초록색 점이 뜰 때 클릭을 함으로써 이 서로 두 선의 중간점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들은 이제 이 중간점을 항상 일치를 시키면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요, 선의 어느 특정한 선의 이 선의 끝점에서요, 이 끝점과 중간점이 아닌 이 선상에서도 일치가 가능합니다. 기능을 실행하고요. 자, 이 끝점에서요, 아래쪽에 선에 있는 중간점과 끝점이 아닌 선상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선은요, 움직여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지점이 항상 이 선의 선상에서 존재하면서 움직이면서요, 반대편은 수정이 됩니다. 이동이 되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일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라인 명령어로 자, 선을 그리고요. 자, 이 또 라인 명령어로요, 이 선상 끝점이 아닌 중간점과 끝점이 아닌 이 선상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쵸? 똑같은 기능입니다. 선을 이렇게 선상에서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리지 않았다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또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일치가 가능하겠죠. 원의 중심점과 선의 끝점 또는 중간점 또는 끝점. 자, 이렇게도 일치가 가능합니다. 그쵸?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이 선은요, 이 선은 이 원의 중심과 일치를 하면서 변경이 되게 되는 거죠. 또는 원의 중심과요, 또 선상을 일치를 시킬 수 있죠.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과요, 선상, 끝점과 중간점과 끝점이 아닌 선상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원은요, 항상 이 선과의 선상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치 구속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마우스를 가져가면요, 동일 선상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자, 한 선은요, 기울기가 다르게, 자,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 아이콘을 동일 선상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할게요. 그러면은 선과 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과 선을 선택하니까 항상 이 선상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움직여 보면은요, 같은 선상에서 항상 움직이면서 같은 선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에 대한 선상이 항상 동일하게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입력을 한다면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지수를 한번 수정을 해 볼게요. 자, 수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이 기울어지니까 이 선도 같이 이 선상으로, 그렇죠? 동일한 선상에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세 번째는 동심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과 원이 있다면 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고요, 원의 중심을 클릭하는 게 아닙니다. 원의 외곽선들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은요, 항상 두 개가 일치가 되면서 같은 위치에 구속이 되는 거죠. 같은 동심을 가진, 같은 원의 중심을 가진 이 원들이 구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원을 두 개를 그렸다면 처음에 그릴 때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초록점일 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은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런 원의 중심을 동심을 맞추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응용한다 그러면은요, 자, 처음에 배웠던 일치 구속 조건, 이 구속 조건으로도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선택을 하면 되는데, 단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 원의 선상이 아닌 원의 중심과 중심을 클릭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고정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이 선과
자, 이런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하나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선이고요. 하나는 원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선을 그렸습니다. 자, 이런 선은 변경이 많이 되죠. 그렇죠? 구속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고정이 되는 곳이 없죠. 하지만 이 선 같은 경우는 이 원점에서 그렸기 때문에 오른쪽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줄이고 늘리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한다면요. 자, 클릭을 하고요. 선에 대한 끝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열쇠 모양이 보이죠.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끝점에 대한 선택을 했던 끝점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면서 오른쪽은요, 이렇게 좀 전과 다르죠. 움직여 보면요,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이 되었던 부분은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컨트롤 Z 하고요. 다시 한번 지우고 갈게요. 끝점과 중간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선을 전체를 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움직여 보면요, 변경도 안 되고 고정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길이는 수정이 돼요. 이 위치에서 고정을 시킨다는 거죠. 원 같은 경우는요, 자, 원을 한번 선택해서 그려볼게요. 자, 이 원을 고정으로 클릭을 하니까 원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 같은 경우는요, 크기도 변경이 되지 않아요. 선과는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선 같은 경우는 길이는 수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울어진 방향에서 고정이 되면서 길이는 수정되지만 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이 고정이 됐다 그러면 치수를 입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치수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연계 치수만 할 수 있는 거죠.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변경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요, 평행 구속 조건입니다. 선과 선을 평행하게 해주는 구속 조건입니다. 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선은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 기능으로 선과 선을 클릭하니까 이 선과 이 선은 항상 평행할 유지를 하게끔 구속을 해주는 거죠.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항상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에 제가 각도 치수를 입력하고요. 각도를 120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이 기울어지니까 이 선도 같이 기울어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두 선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구속을 한다는 겁니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직각입니다. 직각 구속 조건입니다. 자, 이 기능은요, 항상 이런 선이 있다면요, 항상 이 선과 이 선이 직각을 이루게끔 90도에 대한 직각을 이루게끔 구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선과 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선은요, 이 선 두 개는 이렇게 직각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 선들을, 기울어진 선들을 클릭해서 직각을 이루고요. 자, 한 선에 대해서 치수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120으로) 해볼까요? 자, 120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이 선과 이 선은 이렇게 직각을 이루면서 구속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선의 기울기가 바뀐다면 당연히 이 선도 이제 이 선과 90도에 대한 직각을 이루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속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요. 수평 구속 조건입니다.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그리고요. 자, 이 선을 이제 수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마우스에 수평한 점선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방향으로 수평한 점선의 방향으로 구속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선에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 선은 이제 수평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선상을 클릭해도 되고요. 선과 선의 끝점을 클릭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은요. F8키를 클릭하면 뭐라고 했죠? 구속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구속이 되어 있는지. 자, F8번을 클릭할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선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클릭했죠. 그래서 이 선 자체가 이제 수평을 이룬다라고 알려줍니다. 수평 구속 조건이 걸려 있다는 거죠. 구속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위에서는요. 이 끝점과 이 끝점. 자,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X자 마크가 보이죠. 자, 이 두 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가 두 개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응용을 한다면은, 자, 이 부분을 응용을 한다 그러면은, 자, 수평한 선을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하고요. 자, 이 선의 끝점, 그리고 이 선의 끝점, 또는 중간점, 또는 끝점을 클릭하면 항상 이 선과 이 선이 수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동일선상이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배웠던 동일선상 구속 조건과는 같은 기능이지만 선택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요. 자, 원과 선이 있다면 이 부분도 수평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기능을 클릭하고요. 중심점과 끝점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이 두 객체는요 수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르게 본다면은 원과 원도 가능하겠죠. 원과 원도 가능합니다. 자, 같은 선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평 구속 조건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원의 중심점과 원의 중심점을 클릭함으로써 서로 항상 수평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자, 그 다음이 이제 수직인데요. 수직 구속 조건도 같은 방식이죠. 수평과 같은 방식입니다. 단지 이 선은 수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울어진 선이 있고요. 자, 이 수직 구속 조건을 클릭하니까 마우스 커서를 따라서 수직한 점선이 보입니다. 자, 이 방향으로 수직하게 구속을 한다는 거죠. 수직한 선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기능들로 선이 있다면요. 끝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또 같은 선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과 원도 수직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원을 중심점을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수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형상을 그리다 보면 이 수평이라든지 수직 구속 조건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이죠. 수평도 보이고요. 수직으로 보입니다. 선들이, 점선이 보입니다. 하지만 객체들의 평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반대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선상에 대한 점선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연습 도면을 그려보면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요. 자, 우리가 이 선을 수직하게 구속을 줬죠. 자, F9번을 누르면
이 구속 조건이 걸려 있는 아이콘을 숨길 수가 있고 F 8번을 클릭하면 보일 수가 있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선을요, 예를 들어 이 선을 수평하게 구속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으로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 이 수직하는 구속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수직한 구속 조건이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수평한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해 하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과도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F8번을 클릭해서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콘이 보이는 상황에서요, 자, 이 구속 조건 마크 같은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딜레트 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라져요. 구속 조건을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수평 구속 조건 클릭하고요, 클릭을 함으로써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도 그렇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삭제를 하니까 이제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구속 조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탄젠트, 접선이라는 거죠. 원을 그리고요. 자, 선을 그리겠습니다. 접선 아이콘, 접선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선과 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선은 이제 항상 원을 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Shift 누르고 선을 그릴 수도 있죠. 그릴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항상 접하게 되는 거죠.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접선 아이콘 클릭 후에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에서 이 선에 원이 붙으면서 이 접선이라는 구속 조건이 보이면서 구속이 되면서 이렇게 접선의 구속이 걸리는 겁니다. 자, 선과 원도 가능하고요. 호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구속 조건 클릭하고요. 클릭하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접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항상 이 호가요, 이 원과 접하는 부드러운 지점에서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요, 부드럽게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플라인 기능으로 스플라인 선을 그리고요. 자, 이 끝점에서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부드럽게. 클릭하고요.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이 부드럽게 구속을 해준다는 겁니다. 변경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대칭입니다. 대칭 있죠? 선과 자, 기준이 되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하나 그리고요. 자, 이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이콘, 대칭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대칭을 하기 위한, 자, 이 기준이 거울입니다. 이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는 선들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대칭이 되는 기준선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각도가 같은 각도로 유지를 되면서 대칭이 되는 거죠. 클릭해서요. 각도를요. 45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도 반대편도 이제 45도에 대한 각도를 가지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기준선을 좀 길게 그릴게요. 선들을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칭 구속 조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칭이 되는 두 선을 선택하고 기준선을 선택하죠. 자, 그 다음부터 연속적으로 할 때는요, 이 기준선을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하고 대칭이 되죠. 자, 계속 실행이 되고 있죠. 이때는 클릭, 클릭만 함으로써 이렇게 이 기준선에서 대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원은요, 대칭 기능으로요, 원과 원을 선택하고요, 기준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동일하게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크기로 25로 해볼까요? 크기도 바뀌면서요, 어떻습니까? 같은 위치, 항상 이 같은 위치를 유지를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또 기능이죠. 같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동일 구속 조건입니다. 같음 구속 조건. 자, 이 기능은요, 자, 라인 명령어 선을 길이가 다른 선을 두 개를 그릴게요. 자, 이 기능을 클릭을 하고요, 선과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 구속 조건의 아이콘이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선의 길이와 동일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기울기는 아니고요, 길이가 같아진다는 거죠. 25로 해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길이를 가진 선으로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동일하다는 구속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입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연계 치수로 입력을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승인을 할 필요 없어요. 치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 또 바꾸면요, 이 선도 같은 길이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클릭하고요, 클릭함으로써 이렇게 동일한 지름을 가진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도 당연히 15mm의 지름을 가졌겠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구속 조건을 배워봤는데, 자,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치수와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한다면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